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널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예전에서 이제 신의 한 수를 개편을 해서 이제 도널리스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 방송 끝나면은 이따가 7시 20분쯤에 공개 방송을 또 열 거니까 소통 방송 내지는 뭐 종목 상담을 받다가 다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하면 되고요. 요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이제 시장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정리 이후에서는 오늘 움직였던 특징주들이 있죠. 특징주들을 좀 분석을 하는. 원래는 제가 신의 한 수 옛날에 그 3시 30분 방송 거기서 했을 때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종목을 얘기를 해주고 그 섹터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보면서 얘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 얘는 좀 괜찮아 보여,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패턴을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분짜리로 방송을 좀 더 늘려놨으니까 대신에 월화수목 금요일은 못하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제가 일부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 방송을 할 건데요. 자,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공개 방송하는 주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이제 시장이 좋으면 좋다고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려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시간으로 장중에 받아보고 싶다면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한마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시장은 안 빠졌어요.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빠진 건 없습니다. 자, 잠깐 보면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에 계속 0.4, 0.44, 뭐 0.43, 뭐 막판에서는 조금 더 밀려서 0.38로 끝났네요. 코스피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플러스입니다. 장중에 계속 0.02, 0.04. 둘 다 플러스인데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갔죠. 막판에서는 957개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중에 1000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체감들이 많이 떨어지는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였어요.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몇몇 관련주, 뭐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뭐 몇몇 관련주, 아니면은 오늘 게임주 좀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뭐 IM이라든지 뭐 차트를 보면은 이미 떠 있는 아까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IM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원랜드,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강원에너지, 뭐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미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플러스가 강해요. 지금 장중에 계속,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서는 유럽 선물이 거의 1%대 강한 거를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일단 미 선물은 다우가 한 0.4 정도 플러스권역이고, 나스닥은 0.13, 영국이 1.35% 정도 강세고요. 독일이 1.4% 강세.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은 꽤 강세거든요. 유럽은 유로스톡은 2%대 강세네요. 이탈리아가 2%대고 유로스톡은 1%대 강세고. 일단 뭐 유럽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자, 해외 시장도 여기 보면은 지금 영국이 유럽 스톡 열렸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장이 열렸는데 보면은 지금 1.5% 강세죠. 아마 요거에 아마 30분 지연일 거예요. 아마 30분 지연인데, 뭐 지연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21일 화요일 맞죠? 지금 실시간으로 30분 지연이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지금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두렵냐? 무섭냐?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가는 애들은 가는데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흘러내리거나 조금 빠지는 종목들을 봤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최근에 빠지지 분명히 않는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오늘 차별화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러다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빠지면은 빠지지 않을까. 만약 건불 좀 아마 냈을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이고요. 다우존스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이 시간에서도 미국 시장은 돌아가는 흐름이다.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 날에서 이미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지 하락장으로 내려가려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돌려놨어요. 한번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려놨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분차트로 보면 자, 분차트로 보면 살짝 넘어갔죠? 넘어간 거 맞아요. 살짝 넘어가서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항대 걸려서 밑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은행 파산 이슈로.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오늘 유럽 시장 강세로 만들어지면은 미국 시장 아직 개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따가 한 10시 반쯤에 개장을 하고 나서 뭐 초반에서는 안 달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장 끝날 때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FOMC 전까지는 이렇게 방향성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베이비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0.25를 하든 베이비 스텝을 하든 0.5를 하든 그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0.25를 하든 0.5를 하든 그래서 금리를 언제까지 계속 올릴 거냐 아니면 적당히 올릴 거냐 아니면 급하게 계속 올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멘트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 0.25를 해놓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계속 다음에는 0.5, 0.75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밟아버리겠다. 뭐 미국 나라와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들이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0.5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0.25 하면 좋겠죠. 0.5를 해도 상관없어요. 0.75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미국의 은행들이 힘들다고 하니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니 그 다음서부터는 천천히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낮춰서 가겠다. 이 얘기 코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0.75를 하든 0.5를 하든 그거는 잠깐 충격을 주는 거고 그 뒤에서 어떻게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지 저런 얘기가 나올지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23일 날 목요일 날 새벽이고요. 그래서 FOMC 앞두고 일단은 시장은 눈치 보기 장인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다 일로 좀 쏠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자 코스피를 보면 되게 답답한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고 가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어느 정도는 쫓아가도 되거든요. 유럽 시장 움직였으니까 내일도 어느 정도 쫓아가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래요. 그 왜 일부러 이러느냐?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공개 방송에서 왜 일부러 이러느냐? 항상 그래왔어요. 일단 일부러 그러는 거였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안 빠져요. 진작에 시장이 급락할 거였다면 이쪽으로 빠질 거라 그랬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올 때가 있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 때가 있는데 파란색 넥타이는 시장이 하락이 많이 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하락을 이제 곧 할 거다 아니면 하락 중에 있거나 하여튼 안 좋으면은 저는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데 저는 2200이 안 깨지면요 여기 2200이 안 깨지면은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만약에 진짜로 빠지고 싶다면 이거 금방 빠져요 이거 2200 깨는 거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달 만에 깨졌고요. 여기는 뭐 2주? 2주에서 3주 만에 깨졌고요. 빼고 싶을 것 같으면은 한 달이면은 충분히 빼고도 남습니다. 2주? 뭐 일주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장이 정말 하락장으로 폭락장으로 가고 싶으면은 금방 뺍니다. 근데 잘 안 빠지죠.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그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지지난주인가에 강연회에서 했었던 얘기도 저는 지금 시장을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A급 상승장은 아니고요. B급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에서도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 흐름들을 여기서 다 얘기해 좀 주겠지만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다 되고 있네. 방송은 7시까지, 그러니까 59분에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시장 얘기는 어쨌든 시장은 양호한데 그래서 시장 점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점수는 한 75점 미 요 정도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시장이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무섭겠지만 그래도 매수 포인트는 80.5. 자,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주들 85.5 정도. 오늘 온실가스 관련주 괜찮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점수를 좀 평가를 해보고 이 점수는 수미양가 먼저 여러분들 알죠? 이제 받아쓰기 점수 생각하면 돼요. 수가 제일 좋고 우도 굉장히 좋은 거고 미는 그냥 뭐 미적미적거리는 거고 양하고 간은 안 좋은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미, 우 이렇게 줬으니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넥슨 게임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자, 그리고 종목 얘기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뒤에서는 종목 상담도 해드려요. 근데 문자하고 유튜브만 일단 해드릴 건데 다 못한 상담은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넥슨 게임즈. 자, 중국 판호 발급 소식 때문에 지금 급등을 오늘 한 흐름이죠. 다른 게임주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일단 중국 판호가 이제 발급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이벤트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서부터 해서 진짜로 게임주들에 대해서 실제로 출시라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움직인다 그러는데 제가 근데 주목하고 있는 점은 주가가 작년에 많이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죠.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거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그리고 이것도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도달 됐지만 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꽂혀 내려가는 흐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박스권 혹은 우상향, 얘는 우상향은 아닙니다.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하락을 탔었던 종목들에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역이 있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고. 그래서 바닥권역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도 아니고 한 5월 달서부터니까 한 11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계속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거래량들도 듬성듬성 실리죠. 그리고 오늘 장수급을 보면 투자자별, 종목별. 자, 여기 있네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매도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15만 주를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42만 주를 샀죠. 투신이 11만 주, 연기금이 21만 주, 사모펀드가 10만 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장중에 거의 20% 넘게 올라왔으니까, 21% 넘게 올라왔으니까 살짝 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눌리고 끝난 거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끝난 거냐? 그건 아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투신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얘네들이 믿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들어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에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 그래요. 제가 아침 방송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닥주들 무시하지 말아라. 바닥주들이 지금 왜 안 가는 거냐? 아까 시장 얘기했죠. 다시 시장 얘기 잠깐 넘어가면 시장이 여길 가야 돼 이쪽으로. 그러니까 2,500을 돌파를 하면 바닥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여튼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지금 안 가는 걸 가지고 지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시장 하락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넥슨 게임즈도 하락장 같았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을 거예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워 담았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사고 있다. 그런 얘기는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어쨌든 안 조정받고 내일서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냥 분위기가 그건 아니죠.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2만 원, 뭐 2만 2천 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정배열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종목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잠깐 살펴보겠는데 왜냐면 게임주를 분석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또 게임주 또 딴 것도 한번 봐야죠. 자, 대부 시스터즈. 그러니까 오늘 이슈 나왔던 종목이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가 그 판호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다른 게임주들은 판호를 못 받았으니까 큰일 난 거냐? 아니죠. 과거에서도 이렇게 판호를 받으면 다른 애들도 판호를 받거나,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판호를 받거나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다가 오늘 얘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28% 거의 뭐 상한가 7번 했는데 급등했다가 밀리죠. 밀리면은 또 여기서 모양 잡고 다시 위로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게 없잖아요. 1년 동안 1년 넘게 빠졌네. 그렇죠? 1년 넘게 빠졌으니까 들어졌다가 조정받으면.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위에 장대봉이 생겼던 종목은 단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뉘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 정도고. 그리고 다른 게임주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얘기했고 조이시티. 자, 조이시티. 얘도 한 달 보름 정도를 조정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앞에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길게 보세요. 이렇게.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고 자, 2년 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자, 잘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약간 우상향으로 틀죠. 오히려 걔보다는 조금 더 횡보하는 더 기간이 더 길고 뭐 넥슨 게임즈보다는 좀 더 길어요. 좀 더.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한 2달 정도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시티도 이 정도 옆으로 기고 앞에 거래량이 실렸다면 그리고 약간 들어주죠. 그럼 이런 종목들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공략을 하겠다? 지수가 2,500 돌파하면 공략을 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렸고 얘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많이 빠졌고 우상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 위메이드 이 거래량 봐봐요. 엄청나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종목은 꼭 나중에 일을 내도 일을 냅니다. 나중에 봐봐요. 나중에 이렇게 튀게 되지. 그래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바닥 종목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잘 봐봐요.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잖아요. 최소한 박스권은 가져가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 있죠. 앞에 한번 거래 실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패턴주 이런 것도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물론 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에서 잘 가죠. 제가 지지난주 강연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주들 그때 다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죽는 거 아니다. 안 죽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가 될 텐데 근데 그 종목들에서 물리면은 셀티론이라든지 카카오 고점에서 70% 80%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이 매매를 해라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결국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먹고 팔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화학, 뭐 PNT 수익 난 사람들 팔면 되잖아요. 지금 수익 나면. 사람이 욕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 팔아요. 못 파는 것도 있지만 먹고 팔았는데 흔들리면 또 들어가죠. 또 먹을 때 또 팔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 떨어지게 되면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됩니다. 고점에서 못 팔면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먹고 팔고 잘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결과죠. 그렇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올라갈 땐 좋았는데 그렇죠? 안 팔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초보자들한테 결국은 마지막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다음 어쨌든 뭐 위메이드하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다 동일합니다. 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볼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인데 온실가스 관련주. 자 오늘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다들 오늘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쭈글쭈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3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5년간 약 9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뭐 89조 9천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번 기본계획 정부안이 22일 날에 공청회 등의 수렴을 보완한 다음에 법정 기한이
25일을 넘겨 이르면은 4월 초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결론은 4월 초에 최종안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3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맞춰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오기 전에 올라가면 조심하는 거고요.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질 않고 해서 에코프로 HN이 여기에 있다. 엄청 바닥이죠. 여러분들 보더라도.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이 그러니까 4월 달이 끝났어요. 기대감이 끝났고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도 바닥에 있으면 그러면은 괜찮아요. 뭐가 안 괜찮은 거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갖고 뭐 95,000원, 10만 원 가 있는데 4월 초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때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안 움직여져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 움직였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HN은 그래서 아까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주가가 아직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전 고점을 한번 시도할 수는 있겠죠. 아직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캠트로스. 요 종목도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걔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HN하고 캠트로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에는 9,500원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깨지면은 그대로 갖고 있을까 봐. 근데 선수 종목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강하고. 만약에 요거 튀고 에코프로 HN이 튄다. 그러면 다른 애가 가겠죠. 예를 들어 KC코트레 같은 애들. 이것도 온실가스 관련주 쪽인데 봐봐요. 아직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은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올라간 게 없잖아요. 캐시코트레. 또 뭐가 있냐면은 그린 케미칼도 있는데 이건 오늘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는 일단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직 다시 올라갈 목표치는 아직 남아 있는데 저 윗꼬리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며칠 더 뒤에 봐야 되는 거고 차라리 후성이 초보자들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후성하고 KC코트레 같은 경우는 좀 매매하기가 좀 쉽고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도 얘도 그 온실가스로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두고 그래서 나머지 얘기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직 온실가스 이슈가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에 SBS 컨텐츠 허브. 자, 이거를 언제 드렸냐면은 1월 20일이니까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 드렸는데 저는 바닥주를 참 좋아하죠. 시장이 움직이면 바닥인 애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올라가는데 되게 많아요. 걔네도 언제 움직인다? 2,500 돌파하면 움직입니다. 2,500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12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2,500 돌파가 되는데 미국이 올라가면 돌파가 되겠죠. 근데 돌파하기도 전에도 벌써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급이 좋아요. 지금 거래량 패턴들도 괜찮고 작전주의 느낌입니다. 작전주의 성격이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얘는 작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도 돌아섰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하고 사모펀드하고 기관하고 계속 사고 있죠. 주가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41.4%나 올라갔는데 이거 돌파가 될 거예요.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고요. 작전주 세력주.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뚫으면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얘기해도 사지 마세요. 바닥에 사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60%, 70%, 80%, 100%, 120% 이렇게 누리는 거지. 이거를 뭐 신규 매수로 지금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양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나쁘지 않거든요. 다.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모학도 에코프로도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을 때 샀던 사람들은 못 먹어도 35에서 50% 먹었을 거고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거의 3년 동안 안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1,500% 수익이거든요. 그거 여태까지 어떻게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요. 어느 정도 먹으면 팔고 조금 남겨놓으면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한 700%, 800% 올라가면 웬만하면 다 팝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700% 수익을 내라, 500% 수익을 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장이 지금 좋아졌으니까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닥 종목들은 하락장만 아니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닥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 흐름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참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SBS 컨텐츠 허브처럼 바닥주들은 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또 상담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담은 유튜브랑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0분이긴 한데 시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설명할 종목들이 많으니까 물 먹을 시간도 없네요. 자, 일단은 문자 종목이고요. 자, 옵티코어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이거를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공개 방송이 있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 더 하고 요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은 뒤에 조금만 하고 공개 방송에 더 하고요. 시장 얘기랑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더 잘 되거나 왜냐면 전 장이 나쁘면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나중에 장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대놓고 여기 저녁 방송에 와갖고 종목 상담을 하거나 종목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피고름장입니다. 주식 뭐하러 지금 종목을 뭐하러 삽니까? 빨리 던져야지. 이런 얘기 할 텐데 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옵티코어 매수 가격이 2,814원에 5%. 뭐 종목 상담하는 건 뭐 간단해요.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36% 올라왔죠. 아직 5일선 안 깨지고 윗꼬리가 좀 생기겠는데 밀려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수익이 나면 지금 조금 위에서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위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다시 담는 방법도 있고 절반만. 근데 비중이 많지도 않네요. 어쨌든 사실 3,000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자가 지금 물려도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일단 갖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 서울 옥션 23,300원에 15%. 자, 요거는 차트 모양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 모양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자율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근데 뭐가 안 좋으냐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음봉에 좀 거래가 실렸죠. 윗꼬리 실렸고 이거 단번에 이렇게 누구 좋으라고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약간 뿔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한 2만 원 정도 올 때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좋고요. 23,000원대에서 어디서 사셨나? 이거를 여기 위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저항대 걸리는 자리인데 일단 지금은 손절하기 너무 늦었으니 2만 원대에서 물어보시고 다시 올라오면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쨌든 장이 2,500을 돌파하면 그래도 23,000원 뭐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23,000원대 제일 안타까운 게 왜 23,000원에서 공략을 했을까? 제가 소통방송 공개방송에서 주식을 사는 위치란 이런 걸 공부를 시켜드렸거든요. 그것만 들었었어도 만약 혹시 지금 질문하신 분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또 종목 끝났나요? 자,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자,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 7시 20분에 열 겁니다. 방은 7시 10분쯤에 열 거예요. 좀 대기하고 있다가 열 건데 그러니까 한 7시 10분쯤에 들어오시면 되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에서 못다한 시장 얘기와 못다한 상담 방송 상담을 더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노리스탁 2부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이제 이 도노리스탁이 1부, 2부로 지금 좀 나뉘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직은 좀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제가 갑자기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비슷한 이야기들 오늘장 키워드나 오늘장 리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비슷한 이야기들 했던 이야기들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오늘장 키워드 하면 아무래도 오늘 장중 좀 시장을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 뭐 상승 상위 종목들만 좀 쭉 보셔도 답이 딱 나오죠. 2차 전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안 죽는다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러다가 결국 뭐 또 추세가 꺾이면 밀리겠지만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 하면 에코프로잖아요. 제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은 11선을 안 깨지면 단기적인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는 1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오늘도 보면 뭐 장중에 한 7%까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뭐 2차 전지 하면 장비주도 있고 소재도 있고 또 뭐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가장 히트 쳤던 섹터가 결국 리튬이었습니다. 어제도 리튬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원 에너지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3월 20일에 18%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뭐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나오고 5일선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제 급등을 뽑아냈습니다. 금양 역시 신고가 지금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죠? 신고가 갱신하면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미래나노텍은 지금 조정을 좀 받다가 어제 오늘 해서 오늘 또 5일선 위로 올라오고 20선 돌파하고 아까 시간외에서는 이 종목이 한 4% 정도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6%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강원에너지 오늘 뭐 그 배터리 3사 중에 한 군데서 이제 테스트 중이다. 뭐 수산화 리튬인가 그 이슈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뭐 대보 마그네틱 이거는 뭐 그냥 리튬 관련주다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리튬 관련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세였고 포스코 엠텍 또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죠? 뭐 리튬 염호 관련해서 이제 관계 없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가는 계속 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앤원 에너지 여러분들 이제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요거 딱 소개해 드린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수요일 날 이 방송 끝나고 하는 저녁 방송 배트맨 1부에서 여러분들께 지앤원 에너지를 소개해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오늘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하시라. 자, 지금 며칠 걸렸죠?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만에 시세가 대략 뭐 한 16%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지금 2차 전지 대부분 신고가잖아요. 그죠? 신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도 11선 타고 추세가 안 꺾이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하이드로 리튬. 뭐 하이드로 리튬도 이 수소 관련 리튬 관련주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오늘 또 10% 이상 강세. 그다음에 EV 뭐 첨단 소재 요거는 이제 가장 후발주 아래서 또 강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금량이 뭐 거의 9천억, 그다음에 강원에너지가 2,400억, 미래나노텍 뭐 2,800억, 대부마그네틱 뭐 3,200억, 포스코엠텍 4천억, 지앤원 에너지 1,700억, 하이드로리튬 1,000억.
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뭐 거의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되나요? 거의 한 2조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인기 없는 주식을 하면요. 계속 인기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내 주식은 왜 안 오르지? 내 거는 왜 빠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지금 뭐 거의 2달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기 이상한 종목 하고 있다. 이상한 섹터의 종목을 사고 있다. 관심 아무도 안 가질 때 사야 돼.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사가지고 한참 관심 가질 때 팔아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시간적인 투자를 감안하고 하겠다 하시면 바닥주, 그다음에 뭐 인기 없는 것들 지금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 거래대금 없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장 키워드를 하는 이유가 어제도 2차 전지를 이야기 드렸고요. 리튬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되는 종목은 어저께 강했던 종목들 당연히 봐야겠죠. 왜?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쳐다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 한농화성 거의 상한가 갔다가 밀렸죠. 이수화학 20% 이상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예요. 레몬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한 10% 이상 올랐죠. 석경 AT 지금 보세요. 이거 상장 이후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 거는 제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부합하는 종목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고 신고가는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겁니다. EN 플러스까지 뭐 전고체 관련주들 이거는 이제 갭 떴다가 밀렸는데 이렇게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 뭐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뭐 내일은 또 어떤 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장비주들 어제 좋았다, 그저께도 좋았다 말씀드렸죠. 자, 장비주들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면서 지금 시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장비주들이 오늘 한 5, 6개 정도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수급은 죽지 않았다. 계속해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뭐 거의 상한가도 가고 강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내일은 뭐 하루 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아침에 뭐 시세를 또 연속적으로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오늘같이 또 상한가가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겠나. 아무튼 내일도 거래대금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잘 지켜보면요. 저점에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딱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여러분들이 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와 이거 4% 또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먹을 자리가 있었나 한번 우리 봅시다. 자, 5분봉으로 한번 봐봐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저점 구간이었죠. 어저께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승을 했어요. 몇 프로가 올랐나요? 거의 9%, 10%가량 최저점에서 하면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2%, 3%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은요. 그냥 잘 쉽게 안 죽어요. 물론 이 종목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쉽게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하루에 2, 3%, 뭐 많이는 5% 수익 챙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서 5%를 먹어야 될까? 2,7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 될까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변동성이 있어야 당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이런 부분도 어떤 섹터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종목이 확 터졌어요. 미리 들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거래대금 뭐 하루에 5억, 10억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언제 올라갈지 알고 사놓고 기다립니까? 그죠? 그러면 시세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구간을 노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워라 내워라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수익들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지금 거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한 2년 연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수하는 자리까지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그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로 들어오셔가지고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수익 많이 나고 기분 좋은 날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들어와 있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좀 보였는데 자 로봇 하면 대장주 뭐 있습니까? 유로메카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갔죠. 3일 전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로봇 테마에 불을 지폈으니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왜? 지금 콜옵션 쓰면 삼성의 지분이 59.95%인가? 거의 약 60%입니다. 그러면 삼성 자회사예요, 아니에요? 어제 밤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2조. 이거 삼성 회사 치고는 좀 싼 것 같다. 응?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오가 있지. 겨우 2조 5천억짜리 기업이 삼성의 그 자회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시초가 공략주로 전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이거 아침에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세요. 딱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돌파 나와서 여기 뚫고 올라가기 전에 자 출발 준비 완료됐다. 그러면서 날라랄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이제 노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세가 빵 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런 구간이 저항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2%에서 5% 정도 수익 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좋고 요거 그냥 좀 가져가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만큼 드세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다가 또 위에 또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까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 안에 못해도 5%에서 10% 정도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리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 스마트 팩토리, 로봇의 감속기 관련된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SPG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 이슈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엠노라는 종목도 있어요. 엠노라는 종목은 삼성 SDI에서 투자를 한 회사예요. 이 회사 벌써 지분 인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우상향 흐름, 추세 안 꺾이면 그냥 계속 고다 생각하고 그런 종목의 저점을 어디서 노려야 될까? 그렇게 추세 부러질 때까지는 노려보는 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최근 시장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삼성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화나 이런 대기업들 로봇 회사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간 종목들 최근에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샵 0082로 이주현 지금 보내시면 그냥 아침에 올려드리는 정보들, 뉴스들만 여러분들이 헤드라인만 쭉 보셔도 이쪽으로 지금 돈이 쏠리고 시장의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기저기 막 다니실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시다면 샵 0082 이주연 세 글자 딱 보내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신 이후에 그런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잠시 쉬었다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옵티코어. 자, 옵티코어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지금 구글 딥마인드 관련된 이슈가 있고 통신 관련주인데 요게 보시면 자,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내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21선을 딱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전일 21선 돌파한 구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한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그리고 오늘 갭 상승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 옵티코어 매수가가 2,875원이에요. 2,875원. 오늘 고점에서 사셨네? 오늘 고점에서 2,875원. 자, 한번 봅시다. 살만한 구간이었는가? 2,875원. 2,875원 어디고? 자, 여기였네요. 여기 2,875원. 왜 여기서 샀어요? 왜 여기서 사냐고. 자, 여기 이유는 하나겠죠. 여기서 샀는데 쭉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그 이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 13% 정도 오른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매수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클릭하면 사지는 게 매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왜 안 했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깨졌을 때 이거 손절을 왜 안 했어요? 그죠? 손절을 해야지. 13%나 오른 종목인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뭐 있습니까? 뭐 기업이 좋아서 장기 투자하려고 13%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중은 일단 그래도 5%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여기서 비중도 작게 샀으면 그냥 추세 꺾였을 때 딱 매수가 이탈하면 그냥 손절해버리지. 왜 이거를 들고 마음고생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매매를 하실 줄 모르면요. 트레이딩을 하실 줄 모르면 소액으로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손절을 먼저 연습하세요. 손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손절을 나는 진짜 못하겠어. 난 내 사전에 손절은 없어. 그러면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사세요. 그리고 내릴 때마다 분할로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면 뭐 한 10번 중에 8번은 이렇게 물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자주 물리시니까 5% 사셨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옵티코어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갈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밀렸다가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은 일단 벗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위로 좀 잡아놨어요. 그러면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그거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어저께 요 보시면 갭이 이렇게 떴잖아요. 2,550원에.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조정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거냐면 내려오다가
내려와가지고 요 가격 이렇게 내려오는 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옴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잖아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내릴 때 요 가격이 멈추겠지 샀는데 더 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밑에서 더 삽니까? 더 샀는데 또 더 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비중 자꾸 커지고 손절하기는 부담스러워지고 손절 한번 하면 폭탄 맞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오늘 뭐 한번 시세 줬다가 좀 눌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위로 이제 잡았으니까 이게 오늘 윗꼬리 앞에 보시면 이런 구간들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간에서 뭐 샀을 때는 손절을 좀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거래 대금도 오늘 잘 나와주고 상승 흐름 한번 나와줬는데 생각하신 대로 좀 한번 시세 더 안 나와서 아쉽겠지만 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요 21선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파란색 선 보이죠? 요 파란색 선 더 두껍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한번 찍으러 내려올 텐데 요거 찍으러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옵티코어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왜 사죠, 여러분? 자, 우선주는 기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을 조금 더 줘요. 그런데 우선주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산 이유는 몰라서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면서 샀으면 왜 손절을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는요. 코롱 모빌리티가 상승을 해야지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롱 모빌리티가 아니네. 모빌리티 그룹. 이 종목이랑 차트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와야지
같이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매수가 혹여나 와주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잘못 샀습니다. 우선주를 살 게 아니라 본주를 사야지, 본주를. 우선주는 뭐 사면 별 재미가 없어요. 팔 때도 힘들고 뭐 주가 변동도 없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단기 과열 붙어 있죠. 단일가 매매만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팔기도 쉽지 않아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될 겁니다.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원이라는 저항 자리를 일단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뚫어줘야지. 그리고 여기 21선 파란색 선 보이죠? 요 이평선 저항도 뚫어내야지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하시고요. 요거 제 생각에는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요 추세대 저항 자리 부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11선 위로 올라선다든지 하면 시세가 한번 나와줄 겁니다. 근데 올라서지 못한다? 그럴 때는 뭐 저점을 이탈하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 생각엔 이거 뭐 그냥 잡고 계속 뭐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내려갖고 뭐 손절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13,6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미래컴퍼니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래컴퍼니. 자,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안 사라져가지고 기침이 계속 가래랑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 장비 과제를 삼성 SDI하고 이제 지금 수행 중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또 상한가 2연상을 가고 18%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두 방에 18%니까 거의 100%가 한번 올란 거죠. 그리고 세력이 다 털었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올려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한번 붙어보려고. 왜?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도 저항이었고요. 여기가 2019년도에는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여기를 돌파하면 N자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켜보다가 수급이 쭉 이제 이쪽에서 빠져갖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 보고 요거는 그냥 보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뭐 오늘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은 아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이 종목이 좀 올랐나요? 역시 조금 올랐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지금 저점을 이탈시켰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일 반등이 좀 나와주면 이런 저항 자리들 돌파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 저항도 돌파를 시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44,000원인 거 보니까 오늘 샀다. 그죠? 오늘 앞에 샀는데 매수가 왔는데 안 팔았으면 잘못한 거고 오늘 샀는데 또 손절을 안 하고 있으면 또 잘못한 겁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단타 치려고. 44,000원에. 단타 치려고 들어갔으면 손절을 해야지. 여러분, 단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단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타를 좋아하고 스캘핑을 하든 단타가 됐든 뭐 중장기를 하든 상따를 하든 방법은 정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손실을 나는 거는 그 방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활용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44,000원에 샀으면 주가가 얼마가 빠졌어요, 지금? 오늘 저점까지 한 8%가 빠졌어요. 내가 사서 이거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이 종목 44,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신 이유가 이 가격에서는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샀는데 거기서 안 올라가고 빠져요. 한 2%, 3% 정도는 그래, 뭐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을 해야죠. 아무런 뭐 차트적인 기준도 없이 44,000원에 사갖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저한테 지금 문의를 준 거 보면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단타를 하고 싶어서 하신 거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매매를 해요? 왜 돈을 갖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다가 이 좋은 장에 왜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이게 조정 주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44,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에서 얘가 지지를 받고 돌려줄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네. 내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44,000원 부근에서 한 1, 2%는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내 생각과 같이 안 갈 때는 단타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뭐가 됐던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실적이 좋아요. 앞으로 막 성장하고 예상 실적치가 막 좋아.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내가 샀어. 근데 그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점점점 안 좋아져요. 산업 경기 침체가 온다고 뭐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내가 샀던 이유와 그 결과치가 다르게 가. 그러면 가치 투자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싸게 샀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싸지게 내려가는 상황이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4,000원에 산 거 잘못한 거지. 결과론적인 거지만 손절을 안 했으니까. 이거 샀는데 2% 손절했다? 잘한 거예요. 여기서 반등 줄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잘 샀어요. 그런데 대응도 잘했네? 그러면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손실은 났지만. 다음번에 똑같이 도전해가지고 그때는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또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주식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랐다가 내가 봤을 때 확률 높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 공략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가고 빠져. 손절. 올라가. 수익 챙겨.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미래는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누구나 다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이 구간은 우리가 모르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그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갈까 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사든가. 어차피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단타 치려고 안 들어갔어요. 방송이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네. 근데 단타 치려고 안 들어갔는데 왜 10%나 올라가 있는 걸 삽니까? 회사가 좋아서 더 갈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한 거는 잘못인 거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손절 추세 이탈하면 크게 해야 됩니다. 38,400원이에요, 이제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 2, 3% 손절할 수 있는 거를 10% 이상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배우세요. 들어오세요, 노란톡방에. 샵 0082 이주연 보내세요.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손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식을 안 해야 돼요. 손절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절 안 되는 사람은 중장기 투자를 하되 절대 망하지 않을 종목 내릴 때마다 분할로 월마다 적금 들듯이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은행 금리 이상 10% 금리 주는 거 8에서 10% 주는 것들 포트 딱 짜가지고 매달 적금 들듯이 드세요. 그럼 1년이면 8%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 날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겁니다. 그거 10년만 해보세요. 자산이 얼마나 불어있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그만하시라고 저는 이분께 말씀드릴게요. 솔루션입니다. 손절가는 38,4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일단 종목 상담 2개밖에 못했네요. 아무튼 지금 도너 리포트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도너 리포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자, 제가 지금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노란톡방 꼭 들어오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깨집니다. 진짜 운으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운 좋게 뭐 수익 내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자, 안 되면 도너 리포트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저점을 한번 잘 노려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ABL 바이오. 자, 오늘도 박셀 바이오가 시세가 나왔었고요. 뭐 HLB 시세 나왔었고 까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이유 없이 나왔는데 뭐 갑자기 그 뭐지? 감사 보고서가 뭐 부적정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제가 사실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시간 외에서 잠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는데 아무튼 뭐 바이오주들 지금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까 하나 둘씩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5%씩 나눠서 여러분들 한 15% 산다 생각하면 한 3분할 하시면 됩니다. 자, 5%도 나눠서 사면 더 좋고요. 그죠? 아침에 시초가 여기서 출발해서 분할 매수하셨다. 뭐 어찌됐든 뭐 여기서 그냥 샀다 칩시다. 쳐도 제 생각엔 요거 조정 좀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었죠. 일단 한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닥주 잘 안 하는데 제가 바닥주 드렸어요. 이유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건데 좀 모아놔 놓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 움직여줄 때 한번 시세를 크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인 거죠. 손절가만 명확하게 우리가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종목인데요. 코윈테크입니다. 코윈테크. 자, 코윈테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스마트 팩토리 뭔지 알죠, 여러분? 자동화. 요새 사람들은 많이 이제 계속 고령화가는 심해지고 결혼도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가 그냥 급격하게 몇 년 내로 우리나라는 소멸돼 갈 거예요. 한 10년 내로 우리나라 소멸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뭐 핀란드 인구처럼 뭐 몇십만 명 뭐 이렇게 아마 살지 않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생산력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제조업에 좀 승부를 걸고 있는 나라들은 생산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더 향상시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으로 생산이 되는 자동화 공정이 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인테크가 그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를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갖다 해주고 있고 고객사로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두 회사는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죠, 미국에. 미국에 공장을 늘리면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전기차 미국에서 만든 거 배터리 넣어야지 또 전기차 혜택을 받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GM이랑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 공장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유럽도 요번에 CRMA 법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은 이제 현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장이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 회사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거래 한번 터지고 나서 우상향 채널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사업을 하고 있죠. 양극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는 계속 소모가 되는 거다, 그죠? 소재 관련 종목들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죠. 자,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돼요. 탑머티리얼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200억입니다.
근데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가치만 2,500억. 지금 코인테크 시총이 2,800억이니까 굉장히 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됩니다. 지금 수주 잔고만 2,500억이에요. 시가총액만큼 돼 있죠. 그리고 올해만 180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컨센서스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2023년 올해 실적 전망이에요. 작년에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거든요. 올해는 거의 2023년도 389억,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2024년도 내년입니다.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다.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 2,800억입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면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제조업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서 멀티플 10만 줍시다. 자, 6천억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블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도 대부분 뭐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장비주들 섹터가 강하냐 안 강하냐? 강합니다. 그죠? 삼성이 이제 뭐 감속기 관련된 데 투자하고 로봇 관련된 데 투자하고 하니까 SPG부터 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주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에다가 가장 좋은 지금 이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장기 저항 추세 라인 돌파했습니다. 지금 앞에 전고점 저항 라인 지금 뚫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도 못해도 추세가 전고점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절가 27,400원 잡고 딱 가시면 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이 종목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자, 내일장 전략 시간인데 FOMC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베이비 스텝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베이비 스텝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현재 강세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이슈도 이제 소멸해 가고 있으니까 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무난하게 괜찮은 장으로 다시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침 시장에 뭐 미국에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시스템적인 악재가 아닌 다음에는 하락 출발 시는 매수 관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뭐라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샵 0082 이주연 보내시면 아침마다 제가 시장의 추세, 그다음에 주요 뉴스들 쫙 분류해서 올려드리고요.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할 겁니다. 이야기 딱 드립니다. 그러면 2,700개 중에서 뭐 사야 될지 압축 딱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까 단타 하시는 분들 잘 안 되는 이유가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은 도너 리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챙기시고요.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